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화웨이 중국 전역에 비밀 반도체 공장 건설 러먼도 미국 상무부 장관 27일부터 30일까지 방중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화웨이 이야기가 블룸버그 통신을 통해서 나왔는데 이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지금 상무부 장관이 중국을 방문을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감을 가져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알아볼 내용은 화웨이가 중국 전역에 비밀 반도체 공장을 건설했다. 지금 블룸버그 통신의 그림을 지금 따져 있는데 Huawei is building a skilled network for chips. Trade Group runs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지금 화웨이가 지금 중국 전역에 비밀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블룸버그 통신의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어떠한 영향을 줬는지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화웨이 중국 전역에 비밀 반도체 공장 건설 러먼도 미국 상무부 장관 27일부터 30일까지 방중입니다. 자, 지금 우리 러먼도 상무부 장관이 21일날 방중하기로 했는데 지금 27일부터 30일까지로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확정이 되면서 모든 전 세계의 지금 반도체 업체들 이곳에서 이번 방중을 통해서 어느 정도 기대감을 갖고 있다. 또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미국의 행동도 있었고 이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주제는 이겁니다. 화웨이 중국 전역에 비밀 반도체 공급망 구축. 블룸버그 통신에서 22일날 지금 말을 한 거죠. 화웨이가 중국 정부로부터 300억 달러 약 40조 원의 보조금을 받아서 비밀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했다. 여기에 글로벌 반도체 산업협회 SIA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22일날 화웨이가 미국의 제재를 우회하기 위해 중국 전역에 비밀 반도체 제조 시설을 구축했다. 화웨이가 독자적인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해 적어도 2개 이상의 반도체 공장의 인수, 적어도 3개 이상의 공장을 건설했고 화웨이가 다른 기업의 이름을 빌려 공장을 인수하거나 건설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반도체 산업협회가 지금 대놓고 미국 보고 더 제재를 하지 말아달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러먼도 상무부 장관이 중국을 방문하기 전에 지금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 정부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상무부입니다. 이번 러먼도 상무부 장관이 가요. 상무부 장관이 가는데 상무부에서 이렇게 움직이는데 보십시다. SIA 경고를 접수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라고 블룸버그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화웨이는 큰 소리를 쳤습니다. 어떻게? 지난 3월 런정페이 회장이 상하이 교통대학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지난 3년간 미국의 제재로 타격을 입은 우리 제품 속 부품 1만 3천여 개를 모두 중국산으로 교체하고 회로 기판 4천 개를 재설계했다. 재설계한 것까지는 좋아요. 그리고 중국산으로 교체한 것까지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무엇으로 바꿨느냐? 이 근본적인 기술과 근본적인 이러한 모든 것들이 어떤 것을 기반으로 했냐? 다 미국 걸 기반으로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산의 부품 없이 자체 기술로 생산을 안정화했다라고 화웨이는 큰 소리를 치고 있죠. 현재 화웨이 같은 경우는 반도체 회사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이 2022년 10월 6일날 이렇게 말했어요. 펑신웨이 IC 제조라는 신생기업이 선전의 화웨이 본사 근처에 반도체 제조 설비를 건설하고 있다. 28나노급. 화웨이의 지원 아래 기술력을 빠르게 끌어올릴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화홍반도체 UMC로부터 상당수의 엔지니어를 스카우트를 했고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엔지니어를 끌어당기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CNBC는 2023년 3월 17일 중국 관영 매체인 이차이를 인용을 해서 시즈진 화웨이 순환 회장이 다른 중국 업체와 함께 14나노급 반도체 설계 장비 자체 개발을 성공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의 IT 전문지인
마이드라이버스는 2022년 12월 26일 화웨이가 중국 특허 당국의 승인을 받아 EUV 장비 특허 출원을 했다. 또 반도체에 투자를 하고 있는 화웨이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봐야 되는데 2022년 선전시의 반도체 자회사 화웨이 정밀 제조 유한공사를 설립을 했다. 이 회사는 패키징과 테스트를 하는 반도체 후공정 전문 회사이다. 그리고 자회사 하보과학이 투자는 지난 3년간 중국 반도체 회사 52곳을 투자를 했다. 상당수가 반도체 장비, 소재, EDA 소프트웨어 업체들이고 여기에 중국 최대 반도체 웨이퍼 검사 장비 업체인 시덴 반도체 설비도 포함이 되었다라고 지금 발표가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발표 시점이 좀 묘하다라는 거죠. 지금 22일 날 발표가 나왔었는데 이번 블룸버그 통신의 발표 시점이 상당히 오묘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러먼드 미국 상무장관이 27일부터 30일까지 방중이 예고된 상황에서 발표가 됐다는 거죠. 방중에 앞서서 미국 상무부가 중국 기업 및 단체 27곳에 대해서 잠정적 수출 통제 대상에서 제외를 시킵니다. 이번 조치로 중국의 배터리용 소재 등을 생산하고 있는 화학기업인 광둥광화, 과학기술과 센서 제조업체인 난징 가오와 과학기술 등이 미검증 명단에서 제외가 되었고 이 미검증 명단이 제외가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미검증 명단에서 자체적으로 증거를 내놓지 않는다면 지금 블랙리스트로 올라가기 때문이죠. 그리고 러먼드 장관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제니 델렌 재무장관, 존 케리 기후특사에 이어서 6월 이후 네 번째로 중국을 방문하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고위급 인사라는 그런 내용이죠. 자,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것은 바로 이겁니다. 러먼드 장관 지금 이번에 방문하죠. 27일부터 30일까지 방문하고 자, 이전에 방문했던 토니 블링컨 장관 뭘 했어요? 풍선 위성 풍선 이것에 대해서 항의했죠. 제니 델렌 재무장관 뭘 했나요? 여기 중국 베이징에 가서 디리스킹을 하겠다라고 대대적인 선언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존 케리 기후특사는 가서 천대를 받았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기후특사가 가서 중국 너희들 왜 기후협약을 체결을 했는데 잘 안 지켜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번에 러먼드 장관 가면서 무슨 이야기가 하겠어요? 이번에 반도체 이야기가 나온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 중국에서 환영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이번 묘한 시점에서 발표된 화웨이 문제 때문에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다? 바로 미국한테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은 그렇지 않아도 힘든 상황, 미국에 굴복해야 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동등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 동등하게 이야기할 상황이 안 된다라는 점이죠. 또한 이번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을 하나 있죠. 무슨 서명이냐? 지금 반도체, AI, 양자 컴퓨터에 대한 첨단 산업에 대한 투자 중단. 특히 조인트 벤처 기술 이전 이것은 이전에 다 있었고 그리고 벤처 캐피탈과 펀드 등을 통한 투자는 안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이 중국제조 2025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중국제조 2025를 통해서 중국이 기술집약적 산업 그리고 특히 인구가 줄고 있기 때문에 인구가 줄고 이번에 그 부동산 사태가 벌어지면서 이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게 하나가 있는데 부동산 사태가 지금 벌어지는데 부동산 사태를 해결하기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인구 감소, 특히 코로나19 이후 한 2억 명 가까운 인구가 줄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2억 명 가까이, 즉 적어도 1억 명 가까이 인구가 줄었는데 그 인구를 지금 현재 당장 채울 수는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인구는 계속 줄어가고 있고 인구 절반으로 줄어드는데 한 30년 정도 걸린다라는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지금 현재 많이 세워졌던 인프라 그리고 많이 세워졌던 부동산 이것은 다 공중에
떠다니다는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중국은 성장할 수 없을 것이고 인프라도 더욱더 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더 이상 부동산 그리고 인프라 투자를 가지고 중국을 성장을 시킬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이번에 행정명령을 통해서 지금 벤처캐피탈 그리고 펀드의 투자가 안 되고 그리고 내수까지 죽어버리면서 중국에서 펀드 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오고 있고 마오타이주 중국의 제1 최고의 주식을 주가가 달리고 있는 마오타이주 주가도 빠졌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이 투자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첨단산업 안 돼. 그리고 그러면 소비산업으로 가야 되는데 소비산업은 중국에서 지금 성장을 할 수 있고 소비가 다 죽었기 때문에 안 돼. 부동산 때문에. 부동산에 투자하는 게 지금 75% 내지 80% 서민들이 투자를 하는데 여기 죽어버리니까 성장이 못한다 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자, 이번 내용을 다시 돌아가서 화웨이 반도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화웨이 반도체가 나오면서 이번에 상무부 장관이 중국을 가더라도 미국에서는 더욱더 강력한 제재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왜? 화웨이를 제재를 하고 있고 2019년부터 제재를 하고 있고 2019년 이후 제재의 계속적인 연장선상에서 지금 화웨이 제재는 계속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기대하지 마세요. 계속 기대하라고 얘기를 안 하는데 기대하지 마시고 중국 경제는 더욱더 어려워질 것이고 이번 러머더 장관의 상무장관의 방문을 통해서 어떻게 돌파구를 열려고 했는데 이 순간에 화웨이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더욱더 어려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미국이 상황을 바꿔서 이러한 것을 할 수는 있지만 미국이 내년 대선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 특히 이전에 제가 영상을 올렸을 때 중국에 대한 고율 관세를 계속적으로 유지해야 되느냐라는 그런 영상을 하나 올린 적이 있어요. 이 영상을 보시고 지금 현재 미국의 유권자들은 굉장히 보수화가 되었다. 굉장히 보수화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유지시키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내년에 대선을 준비하는 바이든 행정부 입장으로서도 이 정책을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